이번 시간부터는 금융버블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화폐론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자산투자론을 거쳐서 이 직전 시간까지는 유동자산 공급 모형 시리즈 강의를 올렸습니다. 정말 아주 긴 거리, 장거리를 지금 장거리 레이스를 하고 계신 중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그 종반부에 왔습니다. 금융버블의 메커니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산담보부 증권 ABS의 개념, 발행 원리, 그리고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1편 4장입니다. 1편 4장을 그대로 봐주십시오. 1편 4장에 31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자산담보부 채권의 두 가지 의미. 이 자산담보부 증권이라고 보통 그렇게 번역을 하는 이유는요. 이게 asset backed. 이게 A는 asset이죠. B는 뒷받침하다. asset backed. S는 securities. 이래서 이걸 그대로 번역하다 보면은 자산담보부 증권인데요. 사실 성격은 채권입니다. 채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자산담보부 채권 혹은 ABS 채 이런 식의 표현들을 앞으로 쓸 겁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자산담보부 채권이라고 그럴 때 뜻은 두 가지입니다.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통적인 의미가 있고요. 전통적 의미로는 거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보 자산에 의해 보호받는 채권. 담보 자산에 의해 보호받는 채권입니다. 담보 자산. 보호받는 채권. 채권. 클레임이 아니고 본드죠. 네, 본드. 이게 전통적인 의미의 채권입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책에. 이 채권은 발행자가 자력으로 원리금을 상환한 것을 전제하여 발행되고 따라서 채권자는 그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 담보 자산으로부터 화폐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발행자는 통상적인 경제 주체다. 항상 글로 쓰면 좀 어렵죠? 복잡하죠? 그냥 말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인 경제 주체가 채권을 발행하면요, 나중에 그 원리금 상환 그 의무는 제가 지고 있잖아요. 제가 발행했다고 치면, 이제 제가 나중에 저의 힘으로 이제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환해야 되는데 제가 자력이 부족해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원리금 상환을 못하게 됐다고 치면은, 그럴 경우에 이런 채권을 발행했다고 치면 제가 채권을 발행할 때 내가 만약에 빚을 못 갚으면 대신에 이 담보를 당신이 처분해 하는 식으로 담보를 붙여가지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서 저 대출 해줄 때도요, 뭐 부동산 같은 거 담보로 잡고서 대출을 해주듯이 이 자산담보부 채권은 이 채권을 인수해가는 입장에서는 당신이 만약에 못 갚으면 나 어떡해? 그러면 담보 내놔 해갖고 이제 담보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담보 자산에 의해 보호를 받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채권인데요. 채권인데 그 무신용이 아니고 무신용? 예. 그 신용이 아니고 신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못 갚았을 때 담보를 붙여준다. 이런 담보를 붙여서 내가 상환 못하면 담보 자산 처분해서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전통적 의미의 채권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현대적 의미의 채권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ABS, 현대적 의미의 자산담보부 채권인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전통적 의미가 아니라 현대적 의미의
ABS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말하자면 현대자금입니다. 담보자산에 기초한 채권이에요. 담보자산에 기초한 채권. 담보자산에 기초한 채권. 아까 담보자산으로부터 보호받는 채권하고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채권은 자산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지만 애당초 이 담보자산으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 담보자산으로부터 나오는 화폐 흐름으로 원리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자,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담보자산으로부터 나오는 화폐 흐름, 영어로 하면 머니플로우죠. 머니플로우, 화폐 흐름으로 원리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네. 첫 번째 특징은, 두 번째 특징은 발행자도 통상적인 발행자도 통상적인 경제 주체가 아니라 통상적 경제 주체가 아니라 특수목적 회사다. 특수목적 회사. SPC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Special Purpose Company라고 그러죠. 특수목적 회사. 이거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 그 형식적인 그런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이런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보 자산이 있는 건 맞는데요. 애당초에 담보자산에서도 화폐 흐름이 나오는 담보자산이 있거든요. 그 화폐 흐름을 가지고서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원리금을 지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자도 그 통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경제주체가 아니고요. SPC, 특수목적 회사인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들은 사실은 자산 기초채권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 맞아요. 자산 기초채권. 제가 만약에 이름을 붙였다면 Asset Based Bond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Asset Based Bond. Asset Based Bond. 기존 경제학에서는 Asset Backed, 뒷받침한다는 뜻이죠. Backed Bond라고, 본드 혹은 시큐리티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네, 기존. 저라면 사실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뭔가 에셋이 기초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선은요, 이걸 하게 되면 기초자산이 필요해요. 기초자산이 필요합니다. 기초자산으로 뭐 대출 채권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제 본드 채권들이 쓰고, 일단 기초자산이 있게 되면요. 이제 이 기초자산에서는 그 화폐 흐름이 화폐 흐름이 생기는 그런 기초자산들입니다. 이런 기초자산들을 이제 집합을 합니다. 기초자산을 모아요. 집합하는데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트할 때 모여라 하는 그 집합하고는 다르죠. 이 개념이 아니고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모을 집자입니다. 모을 집자. 이렇게 짜서 모으는 이런 집자. 그래서 실사변이 붙어 있죠. 아무튼 기초자산을 일단 집합을 합니다. 여러 개를. 집합을 해가지고 이 기초자산을 집합해서 흔히 말하는 베이스풀을 만들어요. 베이스풀 만듭니다. 여기는 베이스가 되는 베이스풀을 만들어요. 풀을 만듭니다.
누가 만드냐면, 여기 설명이 됐어요. 여러분 책은 몇 페이지로 보시면 되냐면요. 318페이지. 자산담보부 채권의 발행 절차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개별 기초 자산, 다수의 개별 기초 자산들을 모아가지고 일단 풀로 만듭니다. 이런 풀을 우리가 베이스 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말한 투자은행들 있죠? 투자은행,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이라는 표현들은 아마 미국에서 주로 월가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러니까 만들어진 표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은행 그러면, 뱅크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은 커머셜 뱅크라고 합니다. 상업은행,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이니까 예금받아갖고 대출해주는 은행,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예금받아 대출해주는 거하고 상관없이 예컨대 인수공모부 같은 데요. 증권에서 인수공모부 하듯이 기업들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발행할 때 투자자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줘가지고 이 투자자들의 자금이 기업한테 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기업 입장에서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 금융기관을 좀 아마 월가 사람들이 멋있게 부르려고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는 어쨌거나 예금 대출하는 건 아니지만 기업들한테 자금을 조달해 주니까 그것도 일종의 은행 업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뱅크란 말을 붙였고, 또 투자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니까 투자자들, 예금주가 아니라 투자자를 연결시켜 주는 거니까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투자은행입니다. IB라고 그러죠. IB, 투자은행. 커머셜 뱅크에 대응되는 개념이고요. 보통 이제 증권회사들이 이런 업무를 많이 하고, 지금은 이제 아마 여러 금융기관들에서 IB 사업부 같은 걸 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투자은행이,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 번째가 투자은행이 SPC를 설립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행 주체가 SPC니까 SPC를 설립합니다. 첫 번째 절차입니다. 두 번째 절차로 이 SPC, 이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SPC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SPC 명의로 이 베이스풀을 만듭니다. 베이스풀을 만들어요. 베이스풀을 만든다. 이게 뭐냐면 SPC가 이 개별 기초자산들을 사가지고 풀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베이스풀을 만듭니다. 이게 두 번째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절차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베이스풀로, 이 개별 기초자산들로부터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이 베이스풀에서는 이걸 다 합쳐진 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화폐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풀로부터 나오는, 베이스풀로부터 나올 화폐 흐름으로 원리금이 지급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거죠. asset backed 본드 혹은 asset backed securities 지급될 이제 ABS채를 발행합니다.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매각을 해야죠.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네. 발행 주체는 SPC입니다. SPC가 형식적으로 이 베이스풀을 만들어가지고, 베이스풀을 사는 거죠. 네. 사가지고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이 흐름으로부터 원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제 여기서 이제 원리금이 계속 나올 거니까 이 원리금을, 이 ABS채를 매입한 사람들에게 이 원리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투자은행도 이 일을 할 때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는 게 뭘까요? 투자은행들은 이 개별 기초자산들 예를 들어가지고 대출 채권이라고 치자. 대출 채권 할 때 이거는 권리권자죠. 권리권자. 얘로 대출 채권입니다. 대출 채권.
그러니까 은행들이, 상업은행들이 대출 채권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대출해주고서 이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출 채권을 갖고 있게 되면은 저 대출 받아간 사람들 있죠? 대출 받은 그 채무자들이 나중에 여기 이 대출 채권에 대해서 원리금을 상환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출 채권에서는 원리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대출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원리금을 저 사람들한테서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대출 채권을 투자은행에 팝니다.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에 팝니다. 그러면은 상업은행 입장에서는 처음에 돈 빌려주고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 대출 채권을 투자은행에다 팔고 자기는 그럼 현금 받아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대출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상업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대출채권을 투자은행에 매각을 해서 현금을 얻고, 투자은행들은 이 대출채권들을 가지고 대출채권들을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은 뭐냐면 우선 이 채권 ABS채 매각 대금이죠. ABS채 매각 대금 총액에서 뭘 빼야 되죠? 뭘 빼야 되냐면 이거 사들여온 가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기초자산 매입 총액, 개별 기초자산 매입 총액 빼기 관련 경비. 이거 할 때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크기만큼을 이게 투자은행의 수익이에요. 투자은행이 얻는 수익입니다. 투자은행의 수익. 이게 ABS채 발행 절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발행 주체는 SPC입니다. 투자은행이 직접 법률적은 투자은행이 발행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ABS채의 채권 채무 관계는 SPC가 책임지는 겁니다. 법적으로. 투자은행은 이렇게 SPC를 설립해가지고 관리해주고, 그러고서 수익과 또 자기네 경비, 이게 쓰게 되는 이런 하여튼 수익들을 이렇게 버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자산담보부 채권이 왜 필요한지, 왜 이게 발행이 많이 되는지, 이 발행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